안녕하세요. 옥빌에 사는 달팽입니다. NFL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NFL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는 스포츠죠. NFL은 근데 이해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스포츠입니다. 왜냐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고 약간은 머리 싸움이에요. 공격과 수비가 서로 상대방의 수를 읽어야지만 이제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각 플레이별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스포츠죠. 지금 막 이번 시즌 2019-2020년 시즌 개막전이 끝났어요. 그린베이랑 시카고 베어스가 이제 붙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이제 어떤 팀이 특별히 잘한다기보다는 누가 못하는가, 누가 더 실책을 많이 하는가로 이제 시합이 끝난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좀 실망스러운 시합이었고, 올해가 이제 NFL 100주년인데 100주년 기념 시즌 오프닝 게임으로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에 사시면서 미식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북미에 사시면서 나도 이제 북미에 사니까 미식축구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꽤 오래 걸렸어요. 이 스포츠를 이해하는데. 이 미식축구라는 스포츠는 플레이가 너무 많고 포지션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주 한 화수 정도에 그 전주를 리뷰하고 이제 그 앞에 펼쳐질 주를 한번 프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중간중간 이제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매주 시간이 날 때마다 주목해야 될 선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NFL의 룰이라든지 NFL의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한 번씩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단 뭘로 시작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개막전은 끝났고, 이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는 원래 피츠버그 스틸러스 소속이었고, 가장 주목받고 가장 빛나는 와이드 리시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작년에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이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랑 러비언 벨이라는 선수, 그리고 또 몇몇 다른 선수들이 여러가지 이제 라커룸 내에서 드라마를 생성하면서 리그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랑 리그 최고의 러닝백, 그리고 리그 수준급 올스타급의 쿼터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플레이오프에 못 가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 이제 피츠버그는 팀 내 이 불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안토니오 브라운과 벨을 이제 팀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브라운은 오클랜드 레이더스에 이제 이적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를 이제 매물로 내놓고, 여러 팀이 좀 데려갈까 말까 하는 사이에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를 채갑니다. 또 트레이닝 캠프에 안 나왔습니다. 트레이닝 캠프에 지금 안 나온 이유가 헬멧이 마음에 안 든대요. 헬멧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는 지금 트레이닝 캠프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나요? 뉴스에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를 서스펜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최고의 재능을 지닌 선수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풋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 팀에 가서도 계속 작년과 같은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모르겠어요. 뭐가 정말 문제인지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가 이제 가장 큰 화제고, 카일러 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좀 화제가 된다고 해요. 카일러 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1라운드 1번 픽, 한국계 애리조나 카디널스. 근데 풋볼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플레이오프의 마지막으로 나간 지 좀 된 팀이고, 그리고 별로 그다지 기대치가 높은 팀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선수에게 독일지 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소문에 의하면 아마도 카일러 머레이를 주전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있다가 마이애미로 옮겨간 로젠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이애미에 갔기 때문에
더 테이크케어를 잘 받아서 더 좋은 훌륭한 쿼터백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로젠 선수가 작년에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 뛸 때 그다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카일러 머레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니까 빨리 넘어갈까요? 일단 풋볼은 양대 리그예요. AFC, NFC, 아메리칸, 내셔널. 야구랑 약간 비슷한 구도인데 아메리칸 리그의 이제 이스트 같은 경우는 뉴잉글랜드가 톰 브래디의 뉴잉글랜드가 톰 브래디는 이제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톰 브래디의 뉴잉글랜드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독식을 해오고 있는 디비전이고 올해도 큰 일이 없는 한 톰 브래디와 뉴잉글랜드가 이 디비전을 독식할 거라는 예상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뉴욕 제츠나 마이애미가 뭐 조금의 찬스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대세는 뉴잉글랜드가 어렵지 않게 이 디비전에서 1등을 한 다음에 플레이오프에 올라올 것이다. 톰 브래디를 또 플레이오프에서 보는 거죠. 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츠버그가 있는 디비전인데 많은 분들이 안토니오 브라운과 라비언 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츠버그의 이제 수비나 빅벤이 버티고 있는 공격진도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이 디비전에서 피츠버그가 1위를 할 거다. 작년에 이제 볼티모어한테 뺏겼어요. 1위를 할 거다라는 이제 예상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은 볼티모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었던 이제 조 플라코를 덴버로 보냈나요? 덴버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덴버로 보내고 이제 라말 잭슨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죠. 라말 잭슨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선수인데 대학 때 이제 LSU에서 뛰는 걸 보고 진짜 멋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말 잭슨 같은 경우는 플레이 스타일이 카일러 머레이랑 약간 비슷해요. 저는 이제 제 예상은 라말 잭슨이 이제 결국에는 주전 쿼터백으로 자리를 잡고 디비전을 한 번 더 평정할 것 같습니다. 올해 쇼부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몇 년 동안 꼴찌를 도맡아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작년부터 이제 메이필드라는 쿼터백을 드래프트에 성공하면서 이 메이필드 체제로 바뀌면서 조금씩 강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컴 주니어도 데려오면서 리시버들도 이제 보강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플레이오프를 노릴 만한 팀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피츠버그나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을 때 한 번 더라도 나가는 게 좋겠죠. 이제 제 생각은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이 디비전에서는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AFC 사우스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폴리스를 많은 분들이 이제 1위로 뽑았는데 이게 웃긴 게 많은 분들이 인디애나폴리스를 1위로 뽑을 때는 앤드류 럭이라는 이제 쿼터백이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었는데 시즌 몇 주 안 됐어요. 시즌 이제 시작하기 몇 주 앞두고 앤드류 럭이라는 이 선수가 돌연 은퇴를 발표합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스타 쿼터백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돌연 은퇴를 발표하면서 인디애나는 당장 스타 쿼터백을 어떻게 영입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톰 브래디 백업을 하던 브리셋이라는 선수가 아마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주전 쿼터백으로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과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인디애나 콜츠는 주전 쿼터백이 시즌을 몇 주 앞두고 은퇴를 발표하면서 꼬인 시즌이 복귀되지 못한 채로 올해는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갈지 지켜보시면 재밌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앤드류 럭이 없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라면 휴스턴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은 올해 의외로 휴스턴을 이 지구에서 휴스턴을 뽑은 사람은 없어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아니라면 잭슨빌이다라고 뽑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휴스턴 수비도 강하고 좋은 쿼터백도 있고 매년 되게 아쉬운 모습 2% 아쉬운 모습을 보여줘요. 55할 승률 언저리에서 조금씩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름대로 다른 상대팀들 디비전 같이 있는 상대팀들이 이제 약해진 틈을 타서 올해는 아마
디비전 1위를 차지하고 플레이오프에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AFC의 마지막 디비전이 웨스트 디비전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캔사스 시티가 다시 이 디비전을 이제 평정할 것 같습니다. 캔사스 시티의 마홈스는 작년에 이제 톰 브레디에게 이제 AFC 결승에서 지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영건 쿼터백들 중에서는 단연 군계 일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즌을 거치면서 이제 자신감도 얻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 디비전에서 굳건히 1위를 수성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은 덴버나 LA 차저스를 꼽은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좋은 팀이지만 저는 KC 칩스가 다시 한번 웨스트 디비전을 평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FC를 건너오면 NFC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지난 3년간 유일하게 뉴잉글랜드를 이기고 우승한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저는 칼슨 웬스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디비전 타이틀을 따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비전 안에는 솔직히 필라델피아가 아니라면 댈러스, 왜냐면 워싱턴하고 뉴욕 자이언츠는 올해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만한 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 아니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구도인데, 저는 필라델피아에 한 표. NFC 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개막전 시카고 베어스랑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디비전인데, 저는 이 디비전에서는 마이애미를 뽑겠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물론 수비가 굉장히 좋긴 한데, 오늘 보인 시합에서 수비만 좋으면 뭐합니까? 이제 공격을 못하는데, 그린베이 패커스는 그리고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10점을 내면서 고생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만날 많은 수많은 강팀들에게 더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 디비전에서 1등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NFC 사우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여기는 약간 혼전이에요. 매년 다른 팀이 올라오는데, 정통의 강자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이곳에서 계속 디비전 1위 언저리급, 우승 언저리급에서 노는 팀은 이제 뉴올리언스가 있겠고요. 뉴올리언스 세인츠, 애틀란타나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팀 멤버는 둘 다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각각 3년 전 그리고 5년 전에 슈퍼볼에 도전해본 경험이 있고요. 슈퍼볼까지 갔지만 우승은 못했죠. 두 팀 다 훌륭한 쿼터백이 있고 훌륭한 리시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비 또한 아니죠. 일단은 공격이 준수한 팀들입니다. 이 NFC 사우스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공격입니다. 네 팀이 다 공격이 무지하게 좋은 팀들입니다. 쿼터백이 좋고 공격이 좋은 팀들 넷이 모여있는 디비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 풋볼 터치다운 많이 나고 패스 막 멋있게 길게 날아가고 리시버들이 막 점프해서 막 공 멋있게 잡고 뛰고 막 그런 점수 많이 나는 풋볼을 보길 원한다, 그러면은 딱 이 디비전을 보시면 돼요. NFC 사우스 디비전을 보시면 득점 많이 하는 공격 풋볼 정말 진술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C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힘들더라고요, 뽑기가. 근데 저는 시애틀을 다시 뽑겠습니다. 러셀 윌슨이 아직 살아있고 팀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시애틀이 다시 플레이오프에 올라올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 램스가 굉장히 잘했죠. LA 램스가 거의 우승하지 않나? 이러다 우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제럴드 고프 같은 경우에는 그 쿼터백으로서의 점수를 그렇게 높게 해주지 않아요. 작년에 물론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작년에 좋은 시즌을 보냄으로 해서 많은 팀들이 고프에 대한 대비를 했을 거고 고프에 대한 비법을 마련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럴드 고프라는 선수가 그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팀을 우승시킬 만큼의 힘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애틀을 뽑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간단하게 이제 우승 디비전에서 1위 할 팀들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제 풋볼 중계를 해준다
근데 한 경기만 볼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피츠버그 스틸러스랑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붙는 선데이 나이트 풋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약간은 최근에 핫한 팀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왕좌를 구축해왔던 팀이고 1년 더 그 왕좌를 1년 더 연장시키려고 그러는 팀인데 과연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 어떤 팀이 이제 승자가 되고 첫 주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빅벤하고 톰 브레디 같은 경우는 둘 다 리그 뭐 17년차, 18년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장 쿼터백들 간의 대결, 전통적인 포켓 쿼터백, 노장 포켓 쿼터백들 간의 대결도 정말 볼만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톰 브레디의 팬입니다. 이 토론토 지역은 캐나다 이제 동부잖아요. 북미에 사시다 보면 이제 사시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중계 방송을 보려고 해도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있는 팀의 중계 방송은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 쪽, 온타리오 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팬이 되거나 뉴욕 제츠, 버팔로 빌스, 뉴욕 자이언츠처럼 이제 캐나다 국경에 가까운 쪽에 있는 팀들, 캐나다 동부에서 시합을 시청하기가 이제 용이한 팀들 위주로 이제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부로 가시면 캐나다 사시는 분들도 서부로 가시면은 뭐 시애틀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49ers 이런 팀을 응원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부의 여러 팀들 중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팬이 됐고 그 상태로 거의 한 17년 정도 풋볼을 열심히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풋볼 소식하고 풋볼 뉴스를 찾아뵐 테니까 만약에 미식축구 좋아하신다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